자, 제가 오늘 기본기 특강이라고 해서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법과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통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전치사 문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치사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아마도 특강 참여하신 분 중에 저하고 아직 기초반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전치사 부분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전치사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풀이 순서를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험 문제에 꼭 나오게 되는 아주 기본 유형들을 좀 잡아 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은 기본기 특강이지만 아무래도 내일 정기 토익이 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약간 예상 문제식의 어법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문항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면 가장 흔한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무슨 유형입니까? 명사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 B, C, D에는 명사로 쓰이는 것이 총 3개가 있어요. A, B, C 전부 다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어카운팅은 명사로 무슨 뜻이 되느냐? 회계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어카운트는 계좌나 계정, 그 다음 어카운턴트는 ANT로 끝난 무엇이죠? 사람. 그래서 회계사라는 사람이 되죠. 이 문제의 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별을 해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일단 앞에는 on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거 앞에 써주는 부정관사가 등장해 있죠. 그럼 일단 누구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어카운팅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빈칸에 나온 명사의 힌트를 받는 게 바로 이 experienced라는 단어가 됩니다. experience는 바로 경험이 쌓여서 어떻게 된 능숙한 거니까, 능숙한 건 사물한테 붙여요? 사람한테 붙여요? 사람한테 붙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명사인 C번이 들어가게 돼요. 참고로 accountable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responsible 누구랑 똑같습니까? 책임 있는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휘 문제에서도 헷갈리시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responsible, 책임 있는, 담당하는의 뜻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다? accountable 이라는 뜻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어휘 정리 하나만 더 하고 가면 우리가 take 다음에 into 그리고 나서 account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고려하다의 뜻이 됩니다. take into consideration이나 take into account나 똑같이 고려하다의 뜻을 갖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빈칸이 take into 다음에 명사를 물어보는데 이때는 고려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관사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니까 take into account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고려하다. 그 말은 어카운트가 셀 수 없는 경우 고려, 생각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어휘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만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기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더 예측을 해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얘는 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B와 PP, 수동태 사이 자리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녀석, 없어도 되는 녀석, 없어도 되는 녀석. 그래서 부사인 C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frequently는 부사로 무슨 뜻입니까? 자주, 즉 빈도부사를 나타내니까 빈도부사라는 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무슨 시제에 써주게 된다? 현재 시제에 써주게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ly를 뺀 보기가 누굽니까? A번 frequent죠. frequent의 분사가 뭐겠습니까? 형용사. 근데 D번 보기를 보면 ed를 붙였대요. ing나 ed는 누구한테 붙일 수 있죠? 동사. 그럼 frequent가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도 된다라는 거, 품사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바로 ing가 답이 되는 동명사 유형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B번으로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알려드리면 ABLE로 끝나는 건 능력이나 가능성이에요. 즉 이것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나 가능으로 할 수 있는 명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물이어야 돼요?
주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뭐 이용 가능한 건 방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 available rooms가 되기 때문에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을 때 is라는 비동사 뒤에 보호가 누굽니까? process라는 명사예요. process는 무슨 뜻이 된다? 처리. 처리라고 하는 명사가 보호로 나왔다라는 건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주어랑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recycl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기에 집어넣었다면 플라스틱이 주어져. 그럼 플라스틱하고 처리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 동명사인 ing를 집어넣으면 바로 무엇을 하는 것, 재활용을 하는 것은 이라는 동작, 바로 재활용한다라는 동작이 뭐의 하나입니까? 처리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를 뒤에 명사로 취할 수 있는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to 부정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등장하게 되면 얘들은 모절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전부 뭐기 때문에?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르는 동사에는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라는 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동작을 나타내는 단수주어 세 가지 누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painstaking은 무슨 뜻일까요? 힘든, 수고로운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pain이 원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으로 뭐 demanding이나 challenging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costly의 품사는 뭔가요? 명사 앞이니까 뭐겠어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명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형용사. 그래서 costly는 비용이 비싼 이란 뜻의 형용사라는 점도 품사 어휘 문제를 풀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누구에 대한 문제입니까?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되죠. 동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주어가 누구죠? those. those가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수다, 복수다? 복수. 그래서 동사가 are인 C번이 들어가게 되죠. those가 사람들이라는 뜻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일 때는 일반 명사거든요. 그럼 뒤에서 수식해주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접속사가 필요하다면 who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치사면 with, 동작을 나타내면 ing나 pp라는 분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얘들을 보고 those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 관계대명사 문제로 those라는 선행사를 보고 who를 고르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those를 통해서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ose가 사람들이란 뜻일 때 세 가지 누구로부터 수식받는다? who, with, 분사로부터 수식을 받는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도 역시 수일치 유형인데 바로 무슨 표현들입니까? 수량 표현. 원칙적으로 수량 표현들이 수의 일치를 하고자 하면 누구랑 해줘야 돼요? of 뒤의 명사와 해줘야 합니다. 이유는 of가 앞뒤 속성을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수량 표현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녀석들이 알려주게 돼요. 근데 of 뒤에 아무리 복수 명사가 나와도 동사에 뭘 붙여주는 녀석들이 있습니까? s, 즉 주어를 무슨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원 말고도 각각 하나씩 이란 뜻의 누가 나올 수 있어요? each, 둘 중 하나라는 뜻의 either,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뜻의 neither도 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either, neither까지도 동일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량 표현들은 어디에 일치시켜라? of 뒤에 명사의 일치를 시켜주는데 바로 단수로 만드는 네 가지 누구만 기억하자? one, each, either, neither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의 빈칸은 여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가 되려면 여긴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도 무슨 명사라는 게 빈칸, 복수 명사라는 게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을 같이 덩어리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6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 역시 수일치와 관련된 녀석인데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who가 나와 있고 그 앞에 복수명사가 등장을 해 있죠. 이 녀석들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 그리고 앞에 나온 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나온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을 나타내는 who, 그 다음 사물을 나타내는 which, 그 다음 사람 사물 상관없는 대시 등장할 때 뒤에 동사부터 필요로 한다면 수일치를 누구랑 해주게 된다?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와 함께 해주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해주실 때 여기에 s가 붙으면 동사에 안 붙여주고 여기에 붙지 않았다면 동사에 s를 붙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보면 applicant라는 복수가 나왔으니까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누구 제외? has 제외, 그 다음 ing 제외가 되죠. 근데 왜 head는 안 되는 걸까요? 시제를 최대한 가깝게 맞춰줘야 되죠. 주절의 시제가 뭐기 때문에 미래하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시제는 누구? 현재. 그래서 have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접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접속사 문제들은 일단 얘들의 뜻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뜻으로 확인한다? 두 개의 동사의 뜻으로 확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ecause가 뭐의 접속사죠? 원인, if는 조건, unless는 부정의 조건, although는 반전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너무 많이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위주로 본다? 동사 위주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근데 오직 몇 명밖에 80명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거죠. 100명이 가능한데 8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건 어떤 상황? 반전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althoug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문제를 해석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누구 위주로 보시라고요? 동사 자체만으로는 뜻이 안 만들어지면 그 뒤에 이어지는 누구랑 같이 목적어랑 같이 확인을 하시면 뭐 하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중요한 게 바로 영어에서의 문장 해석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8번으로 보시면 8번은 일단 빈칸 뒤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trip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럼 누가 연결해 줘야 돼요? 전치사, 다음 중 전치사가 아닌 것은 while과 although는 접속사죠. 그럼 일단 답이 안 되고요. 두 개의 전치사 중에 듀어링은 뭐의 전치사? 기간, between은 몇 지점? 두 지점 사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 and B 구조로 나오거나 복수 명사가 누구랑 숫자 2하고 나올 수 있겠죠. 즉 몇이라는 걸 꼭 알려줘야 돼요. 둘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바로 전치사 누구의 특징? between이라는 녀석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는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그러면 여행 또는 출장이라는 트립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목적이 되거나 또는 기간이 될 수 있으니까 기간의 전치사 듀어링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번도 같이 한번 보시면 9번 같은 경우도 역시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접속사. 그럼 접속사의 뜻을 한번 볼까요? unless는 뭐의 줄임말로써? if, not의 줄임말로써 바로 부정의 조건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 if는요. 조건. since는 원인. 여기서는 원인밖에 안 돼요. 혹시나 답이 된다면 왜 그럴까요? is, 현재, will be 뭐예요? 미래. 그렇다면 시제가 since가 이래로가 되려면 과거랑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랑 미래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인의 뜻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when은 무슨 접속사죠? 시간 접속사. 근데 방금 저희가 since가 시간 접속사로 안 쓰였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와 미래가 나왔죠. 그렇다면 필요한 건 무슨 접속사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시간 조건 접속사는 현재 시제와 누굴 일치시켜 줄 수 있다? 미래. 그러니 일단 since가 원인일 때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조건이냐 시간이냐 다 가능하죠? 그럼 얘네들은요. 시간 조건은 거의 뜻이 비슷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하고
not 이 포함된 부정적인 것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mat이라는 게 뭐겠어요? 충족된 거죠. 충족이 된 거고 뒤에는 보니까 no가 앞에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겠죠. no will be provided니까 제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충족이 됐는데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건 시간 조건이 될 수 없겠죠. 충족이 어땠으니까 안 됐으니까 제공이 안 됐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부정어가 포함된 unless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형으로 풀기보다는 접속사를 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넣어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동사 부분을 어떻게 발췌해서 얘네들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역시 뭐하고 관련된 유형?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전치사가 아닌 것은 누굽니까? because 접속사죠. 그럼 일단 잘라줍니다. 그럼 according to와 in spite of와 due to가 나왔는데 according to는 무엇을 나타내고 근거 자료, 논문에 따르면, 뉴스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녀석이 나오고요. in spite of는 반전을 나타내고 due to는 원인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등장해 볼 수 있는 거 the large number of registrans라고 하면 무엇을 나타내요? 예상치 못한 엄청 많은 등록자들이 되죠. 일단 등록자들은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ccording to 제거. 그럼 결국 반전이냐 원인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바로 누구하고의 관계? 동사하고의 관계가 돼야죠. 해석이 들어가는 거면 연결어는 무조건 동사 쪽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 많은 등록자들 때문인지 반전인지 postpone 뭐 됐대요? 연기가 됐대요. 예상치 못한 거에 대해서 연기가 된 건 원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에 관련된 due to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째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역시 뭐하고 관련된 문제? 전치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가 안전기준이라는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안전기준은 장소도, 시간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구성, 목적, 도구, 수단 뭐 웬만해서는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전치사는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으로 파악이 안 될 때 누구하고의 관계를 본다? 동사하고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comply가 바로 자동사로 무슨 뜻이 됩니까? 준수하다, 지키다. 그래서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건 내가 안 했던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가 되는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with가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로 준수하다, 지키다 누구? comply with. 그럼 얘 나중에 어형 변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준수하다, 지키다를 형용사인 이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be compliant with 이렇게 하면 뜻이 똑같아져요. comply의 형용사형이 누구란 얘기예요? compliant. 그 다음 전치사고 보호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be in compliance with 구조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바뀐 게 아니라 품사와 자리만 바뀌었기 때문에 뜻과 연관이 있는 전치사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사 뒤에 따라다니는 전치사는요. 얘가 품사가 뭐로 바뀌든지 간에 똑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사 변화를 가지고 오는 지키다, 준수하다 3단 변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comply with라는 자동사 형용사 보호로 be compliant with 전치사구 보호로 be in compliance with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디에도 나올 수 있겠어요? compliance 앞에 in을 고르는 조합형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뒤에 보니까 the number of visitors라는 방문객의 수가 나왔죠. 근데 방문객의 수라고 해서 수치면 제일 좋은 건 at이에요. 근데 at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도 역시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앞에 나온 누굴 본다? rise라는 녀석을 보게 되는데 rise는 무슨 뜻입니까? 증가. 그래서 우리 증가나 감소의 뜻을 가진 녀석들은요. 자동사로도 주로 쓰이고 명사로도 주로 쓰여요. 즉 rise가 명사, 동사가 다 된다는 얘기인데 증가, 감소의 뜻을 가진 녀석들이 앞에 나오게 되면 뒤에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분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등장하게 되면 주로 출제가 되는 게 at. 제가 수치가 나왔으면 딱 적을 거라고 했었죠. 또는 어디까지 증가 감소했다라는 by. 분야가 등장한다면 in을 써주게 돼요. 인구에서의 증가라고 하면 rise in the population. 또는 우리가 뭐 판매에서의 감소라고 하면 fall in sales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 공간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가 필요하다? in이라는 녀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들은 수치가 나오면 누굴 써주고 at by, 그 다음 분야가 나오면 in을 써주게 된다라는 거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13번째는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예요. 자, 근데 뒤에 나온 게 country라고 하는 나라죠. 나라라는 게 나타내는 것은 공간이면서 또는 면적을 나타내게 되겠죠. 근데 regarding은 뭘 나타냅니까? about, 주제나 목적이 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주제나 목적이 되려고 한다면 앞에 about이 또 있네요. 만약에 about을 여기 넣어주고 싶었으면 about이 중복되네. 중복이 되면 그냥 and로 했으면 됐겠죠. 그래서 동일한 연결어가 연속해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거. against는 뭘 나타내나요? 반대편, 상대편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얘네들이 against가 되겠죠. 대충. 그러면 우리가 뭐 Korean against Japan 또는 Korean versus Japan 이렇게 반대편의 장소가 대등하게 등장해야 되는데 앞에는 경제가 나왔어요. 그럼 장소가 또 따로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toward는 뭘 나타내죠? 도착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쯤이란 뜻이 되는 거고 through는 통과, out은 빠져나온 거. 그래서 곳곳에 여기저기에 라는 뜻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거다. 그 나라에 도착하는 쯤이라고 하면 결국 하늘이나 바다에 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국가 전역에 있는 미래의 경제에 대한 걱정이겠어요? 그렇죠. 그 전역에 퍼져 있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주고자 한 거죠. 일단 country라고 했을 때 나라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륙의 의미로 쓰여서 공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과 공간이나 국가에 대한 전치사를 써줄 때는 그냥 어디 안에 있다는 인도 가능하고, 그래서 in Korea라고 해주죠. 또는 throughout the Korea라고 하면 전국 방방곡곡, 한국 방방곡곡 여기저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뭐도 쓸 수 있을까요? 면적이면 가로지르는 across도 써줄 수가 있어요. across는 선의 개념이자 면적을 가로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across를 써도 똑같은 문맥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의 전치사들은 실제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14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뒤에 소셜미디어라고 되어 있죠. 자, 올해만 벌써 한 2번 정도가 출제된 어몽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복수명사가 필요해요. 무조건 몇 이상이기 때문에 셋 이상. through는 도구, for는 목적, in은 분야. 그럼 우리 소셜미디어, SNS를 나타내죠. 뭐 인별이나 아니면 얼굴책이나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소셜미디어가 되는데 얘네들 보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분야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뒤에 나온 명사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앞에 단어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expertise라는 단어는 전문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럼 전문적인 기술인데 어디에? 소셜미디어 뭐겠어요?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expertise 뒤에도 뭐가 쓰이고 in이 쓰이는 거고, 또는 우리가 전공한다라는 단어 major 뒤에도 in이 쓰이게 되는 거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도 분야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앞에 interest 뒤에도 분야를 나타내는 누굴 써요? in. 그 다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증가 감소 뒤에도 분야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 쓴다? in을 쓴다. 그래서 분야의 in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특강할 때 전치사 3개 이상 하면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개 이상을 넣어봤어요. 혹시나 2개 이상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특히나 딱 답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나중에 인을 보고 앞에 알맞은 명사 어휘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같이 나오는 컬러케이션을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빈칸은 둘 중에 한 곳만 뚫리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5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In advance of는 무슨 뜻인가요? before, 바로 시점의 전치사로 시간 전에 라는 뜻이 되고요. in case of는 조건인데 case라는 게 뭘 나타냅니까? 사건이나 사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나 사례를 모아하는 거 대비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in regard to는요. 아까 regarding하고 똑같아요. 뭐 about이 됩니다. 그래서 about이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주제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요건 오탄 것 같네. in spite of여야 되는데 아무튼 반전을 나타내는 in spite of. 그래서 시점, 조건, 주제, 반전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이런 조합형 전치사들은 대부분이 해석을 주로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려면 누구하고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요? 동사. 여기서 말하는 them이 누구예요? them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복수를 대신 받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를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복수인 명사가 앞에서 나온 건 뭐밖에 없어요? 세부사항이라는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자, 그럼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그것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설명하겠다는 것.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 이 사람이 설명할 주제, 내용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누굴 써주면 돼요? in regard to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em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이 문제를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는 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꼭 무엇을 대신 받았는지 체크하시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6번째는 분사 유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분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뭐가 있어요? i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럼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근데 A번은 제가 왜 남겨놨을까요? put은 현재이기도, put은 과거이기도, put은 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pp와 ing 이 두 개의 분사를 남기게 된 건데 얘들이 명사 앞에서 수식합니까? 뒤에서 수식합니까? 지금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돼 있죠. 왜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해줄까요? 그렇죠. 길면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돼요. 길다라는 건 단어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이걸 구라고 하는데 저는 더 쉽게 그냥 구조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동사의 90% 이상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ing를 우리는 능동분사라 하고 pp를 수동분사라고 하는데요. 능동분사 뒤에는 뭐가 필요? 목적어. 수동분사 뒤에는 수식어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뒤를 보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The flowers라는 명사가 남아 있죠. 이건 능동형, 수동형, 능동형인 ing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능동, 수동이란 동작의 해석으로 푸실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거면 pp,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면 ing. 특히 해석이 꼭 필요한 경우는요. 이 뒤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 투부정사는 목적어도 되고 수식어도 되거든요. 그럼 얘를 보고 뒤에가 목적어인지 수식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put, 내려놓다 또는 두다라는 동작을 직접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다행히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ready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은 둔다 아니면 놓다라는 동작을 직접 해요. 직접 하는 거니까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그러므로 ing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7번째는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어디서 먼저 끊어줍니까? to에서 끊어주게 되고요. 그럼 이 빈칸이 누구의 자리? 동사의 자리. 그러니 D번 안 되고 주어에 뭐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으니 동사 S가 붙으면 안 되는데 다 안 붙었네요. 그럼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뒤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 그러면 be
PP, B, PP 수동은 전부 다 오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보기는 반드시 PP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있어야 B와 PP가 같이 있어야 수동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와 ing가 있는 B번은 무슨 태예요? 능동태. 그러니 B번밖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18번째는요. 아까 저희가 만났던 거를 딱 빈칸을 딴 데 뚫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The safe. safe의 품사는요? 그렇죠. 더 뒤에 있으니까 명사입니다. 형용사로 안전한의 뜻으로 주로 알고 계시는데 명사로 쓰이면 얘는 금고예요. 금고. 알겠죠? 그래서 금고. 그래서 금고에 대한 열쇠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선행사가 있으면 뒤에 문장이 나왔을 때 무조건 오답이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what.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how. 그 다음 ever가 붙은 것들은 일단 무조건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 되는, 즉 형용사절이 불가능한 세 종류는요. what, how, ever 붙은 것들. 그럼 보기에서 누구 제거? what 제거하고요. 그 다음 빈칸 앞에 나온 선행사가 금고죠. 어찌됐건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제거? for whom 제거. 그 다음 전치사하고 관계사가 만나면 뒤의 문장은 어떻다? 완전합니다. 전치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다라는 건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의 문장은 어때야 한다? 완전해야 돼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for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누굴 써주게 된다? that을 써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거 타동사 뒤에 that이 쓰입니다.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동사 되니까 목적어. 목적어는 명사. 명사절이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근데 명사 뒤에 that이 들어가면 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무슨 절? 형용사절. 이때는 주어가 없던 목적어가 없던 뭔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for 다음에 it이라는 거 하나만 있었어도 누가 답이었겠어요? C번이 답이 됐겠죠. 근데 이 for가 어디로만 갔어도 아예 없었어도 누가 답이 될 수 있어요? C번이 답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녀석이 나와 있고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that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명사인 the safe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9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19번째 같은 경우에 빈칸 뒤에 most of his colleague and subordinat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subordinate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부하 직원이에요. 원래 이 녀석이 종속이란 뜻이거든요. 종속이 뭐예요?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명사를 나타낼 땐 부하 직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subordinate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하청업체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부하 직원이라고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엔 직위가 있기는 하나 부하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걔네들은 펠로우십이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진 않으나 우리가 일단 sub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언더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subcontractor라고 하면 이것도 무슨 뜻인가요? 외주업체를 나타낼 때 써주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대상이 아니라 하청을 준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그래서 하청업체 또는 외주업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subcontractor라고 하고요. 이 subcontract가 동사로 무슨 뜻이겠어요? 외주를 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재작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 단어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게 동료하고 부하 직원이란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반대편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명사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확인한다? 앞에 나온 명사를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 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서로 말하는 거예요. 혼자예요? 같이예요? 같이. 이게 힌트입니다. 컨이나 컴을 나타내는 게 전부 다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합친다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 with가 등장하게 됩니다. 얘랑 비슷하게 쓰이는 녀석이 뭐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 인터도 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행동한다라는 동사가 뭐가 있죠? interact. 그게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그냥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teract 뒤에도 뭐 나와요? wit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communication이 명사 뒤에 with가 나왔다면 동사인 communicate 다음에도 뭐가 나올 수 있어요? with가 나올 수 있죠. 뜻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분사 유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럼 능동과 수동형이 남았는데 또 어디서 수식하는 중이에요? 뒤에서. 왜 뒤에서 한다고요? 길어서. 능동이 길어지려면 목적어, 수동이 길어지려면 수식어. 근데 빈칸 뒤에는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석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reserve는 보유하다 또는 예약하다의 뜻인데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room이에요. room이라는 사물은 예약을 해요? 당해요? 당하겠죠. 그러니 수동적인 pp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체크됐나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꼭 나오는 유형들만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중에 또 월말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특강을 할 때는 전체적인 파트 6와 7, 어휘 유형까지 다 다루겠지만 저희가 아직 중간 부분에서 하는 그 특강이기 때문에 기본적이지만 꼭 나오게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주 틀릴 수 있는 전치사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조금 더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기초이신 분들은 단어의 품사 확인해 주시고 수식어 제거하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유튜브와 네이버 TV 통해서 여러 군데에 올려두도록 할 거고 그 링크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혹시 정리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말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